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MCU 드라마 변호사 슈얼크 6화에선 인텔리젠시아라는 원작의 빌런팀이 나왔습니다. 원작에서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인 이 빌런팀을 드라마는 마치 여성 혐오적인 커뮤니티로 위장한 비밀 과학 집단으로 묘사를 해서 팬들로부터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보면서 빈수레가 참 요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인텔리젠시아의 교환이라는 소재 자체는 앞으로 MCU의 중요한 떡밥이긴 합니다. 인텔리젠시아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율리시스 쿨러가 속한 조직으로 이미 MCU의 설정상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등장은 헐크의 미래를 월드 워 헐크가 아니라 월드 워 헐크스로 이끌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다양한 헐크들이 MCU에 나올 것이다 라는 루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텔리젠시아가 폴 오브 헐크스, 월드 워 헐크스라는 헐크들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의 메인 빌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텔리젠시아로 월드 워 헐크가 아니라 월드 워 헐크스를 MCU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월드 워 헐크 영화는 헐크가 이미 사카르에 일루미나티 없이 잘만 다녀온 뒤라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다소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예 MCU 헐크도 월드 워 헐크라는 1부에서 월드 워 헐크스라는 2부로 넘어가는 뉘앙스입니다. 애초에 플래닛 헐크에서 월드 워 헐크스까지의 거대한 스토리가 모두 작가 그렉 박의 헐크 연재로 2000년대 헐크 연재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헐크가 사카르로 간 이유도 그곳에서 아들 스카를 지구로 데려와서 월드 워 헐크스를 찍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리젠시아의 리더는 리더와 모독인데 리더는 뉴 월드 오더의 메인 빌런이며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에는 모독이 등장할 예정이죠. 리더와 모독이라면 MCU만의 인텔리젠시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에 아직 살아있다고 우길 수 있는 엘드리치 킬리언이나 미스테리오와도 엮을 수 있겠습니다. 인텔리젠시아가 슈얼크의 피를 노리던 레킹 크루의 바로 그 보스일 텐데요. 아이디 헐크킹은 아마도 리더이겠지만 모독이거나 전혀 상상 이외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원작 인텔리젠시아는 감마방사선과 우주 에너지로 헐크 군대를 만들었는데 MCU에서는 슈얼크의 피를 이용해서 헐크 히어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헐크 패밀리는 모두 작품 내외적인 문제로 현재 MCU에서 보기 어려운 만큼 인텔리젠시아가 어떤 이들을 헐크로 만들지도 궁금해집니다. 아마데우스 조를 헐크로 만들면서 최근에 루머로 나온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텔리젠시아로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한지 원작의 인텔리젠시아와 이벤트 월드 워 헐크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폴 오브 헐크스라는 2009년 이벤트에 처음 등장한 팀이지만 설정상 아주 오래전부터 마블 유니버스에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터널들의 수도 올림피아와 아프리카의 와칸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에 사라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일부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설정입니다. 인텔리젠시아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자료들을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창설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정보 교환망이자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헐크의 숙적 리더가 창설했습니다. 리더가 처음 섭외한 멤버는 프라이트풀 4라는 악당 팀을 만들고 이끌었던 반중력 파워스투 사용자 위자드였습니다. 이후에 리더는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이끈 적이 있는 천재 악당 에그헤드를 섭외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있는 계산기 매드싱커와 소련판 언럭키 미스터 판타스틱인 레드고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인텔리젠시아의 마지막 멤버는 닥터 둠이었습니다. 리더의 계획은 올림피아, 와칸다, 아틀란티스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자료들을 훔치면서 라트베리아에 일부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닥터 둠이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집단 지성은 시간대를 비껴서 잠입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터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터널스가 보관하던 헐크 로봇 코스믹 헐크도 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첫 단체 활동이자 첫 성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개인 활동에서 멤버들이 패배하면서 다른 멤버들이 패배한 멤버들을 탈옥시켜주거나 도와주면서 와칸다 임무가 늦어집니다. 비밀리에 서로 도왔기 때문이죠. 이후에 인텔리젠시아는 비밀리에 클로, 압수빅맨, 샌드맨을 강화시켜주었고 프로젝트 페가수스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에그헤드가 개인 활동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리더는 모독을 새로운 멤버로 추가합니다. 그의 합류로 이들은 와칸다에 잠입해서 성공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들을 회수했습니다. 이들은 이 고대문헌의 기술을 응용해서 타키온 광선을 우주로 발사했는데 이로 인해 비욘더가 지구에 관심이 생겨서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가 일어났다는 설정입니다. 이들은 시크릿 워즈 이후에 지구에 온 베놈 신비오트를 회복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 인텔리젠시아의 비욘더 베놈 설정은 사실상 무시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공식인 그런 레트콘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꽤 지나고 닥터 둠이 리더에게 미스터 판타스틱과 아이언맨의 대화를 해킹해보니 헐크가 추방당할 것 같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일생의 숙적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놀란 리더는 머지않아 11호
사건도 목격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더는 여러 변수를 계산해서 헐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인텔리젠시아에 다시 기강을 잡습니다. 매드싱커는 아마데우스 조를 섭외할 것을 제안하지만 리더가 거절하고 리더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임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라트베리아에 그 자료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닥터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텔리젠시아를 배신하고 인텔리젠시아와 둠봇들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리더는 라트베리아에서 둠을 이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홀로 팀을 떠나고 인텔리젠시아는 그를 겁쟁이라고 욕했지만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또 지나서 홀로 남은 리더를 모독이 찾아옵니다. 모독은 도서관의 자료들을 토대로 가마방사선과 우주에너지를 합쳐서 또 다른 헐크를 만드는 법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모독의 제안에 리더는 찬성하고 둘은 썬더볼트 로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당시 로스 장군은 딸 베티 로스를 이미 잃은 지 꽤 되었고 최근 당시에는 존경하던 캡틴 아메리카가 죽는 것을 봤으며 일생의 숙적 헐크가 우주로 추방되면서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리더는 우리와 합류하면 돌아올 헐크를 막을 영웅이 될 것이고 베티 로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안을 합니다. 로스 장군이 결국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로스 장군은 월드워크 중에 사실 리더 모독과 협력 중이었고 헐크를 제압한 여러 위성들의 블라스터에서 헐크의 감마 에너지를 흡수해서 따로 보관하고 체포된 브루스 배너를 쉴드 요원으로 위장한 라이프 모델 디코이 가짜 로봇을 이용해서 납치합니다. 브루스의 몸과 감마 에너지를 이용해서 리더와 모독은 썬더볼트 로스 장군을 레드헐크로 만들고 그를 인텔리젠시아의 요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레드헐크가 임무 중일 때에는 썬더볼트 로스 장군의 라이프 모델 디코이가 군대와 집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레드헐크는 당시 쉴드 국장이던 아이언맨이 만든 아이언맨 수트 느낌의 헬리캐리어를 파괴했고 인텔리젠시아는 이걸 숨겨서 자신들의 떠다니는 기지인 헬캐리어로 바꿉니다. 그러나 레드헐크는 정작 헐크와의 첫 대결에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뜨거운 열을 체내에서 느끼면서 어지러워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그를 버리기로 합니다. 레드헐크는 그럼에도 홀로 여전히 헐크와 싸우는 활동을 했으며 인텔리젠시아도 여전히 썬더볼트 로스 장군의 라이프 모델 디코이 가짜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닥샘손과 레드셜크 그리고 미래 시간대의 다른 현실에서 온 헐크의 딸 라일라가 인텔리젠시아에 추가로 합류합니다. 레드셜크는 사실 인텔리젠시아가 베티로스를 부활시켜서 만든 헐크였으며 헐크의 친구 릭 존스도 인텔리젠시아에 의해 어보미네이션의 피를 통해서 A밤이라는 헐크가 됩니다. 하지만 A밤은 탈출해서 헐크를 도왔으나 레드셜크, 라일라, 닥샘손은 인텔리젠시아의 편이었습니다. 인텔리젠시아의 목표는 이제 뛰어난 과학 기술력으로 만든 헐크 군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고 세계 최고 천재들을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시헐크도 패배하면서 어떤 실험을 받게 됩니다. 수감된 레드헐크는 캡틴 아메리카에게 조건부 사면을 제안받고 헐크 패밀리들은 도망친 인텔리젠시아의 멤버들을 추적하고 체포합니다. 레드헐크가 받은 임무는 인텔리젠시아가 만든 스코치 더 어스라는 지구 종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텔리젠시아는 자신들이 실패하면 지구를 파멸시킬 작전을 준비해놨던 것이죠. 헐크와 레드헐크의 협력으로 스코치 더 어스 프로그램은 실패하지만 사실 이건 모독의 클론 두뇌가 스스로 모독 슈퍼리어가 되는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모독 슈퍼리어는 위저드, 매드싱커, 레드고스트, 클로로 구성된 새로운 인텔리젠시아를 만들고 이 인텔리젠시아는 강력한 무기 제로 캐논을 개발합니다. 이걸로 윈터가드를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시니스터6가 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인텔리젠시아를 공격합니다. 클로는 사실 변장한 카멜레온이었죠. 닥터 옥토퍼스는 인텔리젠시아의 리더 모독에게 너의 무지함과 닥터 옥토퍼스의 우월함을 선언하라고 명령하고 모독은 패배를 선언합니다. 시니스터6에게 패배한 뒤에 모독 슈퍼리어는 다시 팀원들을 규합하고 트랩스터를 다시 합류시켜서 히어로 간의 내분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데드풀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이후에 인텔리젠시아는 다시 뭉쳐서 지구로 추락 중인 수상한 신호를 보내는 어느 로봇을 스파이더 우먼과 같이 추적합니다. 인텔리젠시아는 미리 준비해서 그 로봇과 스파이더 우먼을 한 번에 구금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가 이들을 추격해서 습격하는데요. 서로 싸우는 동안에 그 로봇이 작동을 시작하고 정체가 공개됩니다. 어나일레이션 콘퀘스트에 있었던 울트론이 지구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벤져스가 급히 울트론을 제압하지만 실패하면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사건의 결말로 이 울트론 인텔리젠시아 사건만 따로 지구 61112 현실의 사건인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후에 인텔리젠시아는 아이언맨이 된 닥터둠에 의해 해체되고 체포가 됩니다. 머지않아 미스터 시니스터, 모독 슈퍼리어, 레드싱커, 그리고 돌아온 리더로 구성된 뉴 인텔리젠시아가 창설됩니다. 이들은 키드 카이주라는 초능력자의 잠재력
매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뉴 인텔리전시아는 키드 카이즈를 분석하기 위해서 몰맨을 고용했으나 몰맨이 배신해서 키드 카이즈를 데려가고 키드 카이즈는 괴물 사냥꾼 엘사 블러드스톤과 몰맨과 힘을 합쳐서 뉴 인텔리전시아와 싸웁니다. 뉴 인텔리전시아는 패배하고 쉴드에 수감되지만 탈옥한 뒤에 카말라 칸과 아마데우스 조의 챔피언스가 이들을 추적합니다. 이처럼 인텔리전시아라는 소재 자체는 앞으로의 헐크 시리즈의 큰 기대점이긴 합니다. 과연 MCU가 이걸 잘 핸들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과연 인텔리전시아는 앞으로 변호사 슈얼크 드라마와 다른 작품들에서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